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은 3장보다 훨씬 짧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1장은 전체적인 인트로덕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할까요? 질문을 던지는 문제 제시의 장이었어요. 그리고 2장은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하지만 사회가 나 자신을, 타인이 나 자신을, 심지어 내가 나를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대해서 삶을 사랑해야 좀 힘들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는요. 이제 이기심과 자기애를 통해서 일단 내가 나를 사랑해야 우리가 삶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이렇다. 자기애가 좀 필요하다. 자기애랑 이기심은 좀 다른 거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4장은 사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내 안에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은 문제를 제시했고 2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삶을 사랑할 수 없다. 3장과 4장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을 사랑하고 내가 창의적이어야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다이브 인 해볼까요? 네, 한번 텐션 끌어올려 줍시다. 일단 창의적인 삶 들어가기 전에 창의성이 뭔지를 말을 해야겠죠.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창의성은 진정으로 보고 대답하는 능력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일까요? 나는 모든 걸 보고 대답하는데 뭔 소리야? 난 수업 시간에도 수업 강의를 보고 대답을 하죠. 댓글 쓸 때도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쓰죠. 그게 다 창의적인 거야? 프롬은 말합니다. 아니, 그건 창의적이지 않아. 왜? Why? 당신은 진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야. 진정으로 본다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가 진짜 사물을 본 적이 있을까요? 진짜로 진심으로 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릴 때 소방차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소방차 보는 게 왜 그렇게 좋았니? TV를 보다 소방차가 쓱 지나갔거든요. 소방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엄마랑 저 관심이 없었죠. 근데 어릴 때는 소방차를 그렇게 보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소방차에 관심이 없니? 그때 딱 이 책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소방차를 좋아했던 이유는요. 그때는 소방차를 진정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돼서는 소방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TV에는 소방차가 나오고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툭툭 치고 소방차 안에 의자가 어떻게 생겼어? 본네트가 어떻게 생겼어? 어떤 빨간색이었어?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전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슬쩍 보고 그게 소방차다라고 제 머릿속에서 단어로만 분류를 했을 뿐 진정으로 소방차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소방차의 모든 걸 봤습니다. 바퀴의 모양, 본네트의 문양. 물론 너무 어려서 왜 저렇게 생겼는지는 몰랐죠. 하지만 너무 처음 보고 신기하잖아요.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봤던 거야. 진정으로. 어렸을 때는요. 그냥 이런 마우스만 봐도 다 보는 거야. 와, 여기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네. 저 지금 마우스 여기에 이 문양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 마우스 쓴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처음 봤다고요. 나는 이게 마우스다라고 분류만 할 뿐이지 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보질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창의적인 그 재능이 있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창의성이 사라지기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창의성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취미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테니스 영상을 보는 걸 정말 재미없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골프를 하시기 전까지는 골프 영상을 보고 골프 대회를 보는 거 너무 재미없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테니스를 치고 부모님이 직접 골프를 치시니까 영상을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서 왜 저런 자세로 스윙을 준비하지? 야, 여기서 이런 샷을 쳐? 이건 정말 힘든 샷인데 여기서 이 샷으로 상대의 반응을 막기 위해서 앞에 이런 빌드업을 해놨구나.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할수록 이 분야에 열정적일수록 보인다는 거예요. 인터넷 용어 중에 아만보라는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제가 정말 비싼 스시를 먹는다 쳐요. 맛있다가 끝일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 회를 어떤 처리를 해서 지금 이 맛을 내게 할 수 있는지를, 원래 회도 제가 맛을 모르고 어떻게 숙성을 시켰는지도 모르고 숙성시킨 방법도 모르는데 제가 이 맛이 왜 특별한지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지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식이 있으면 좋고요. 그냥 우리가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인식할 때 그냥 보고 내 분류체계 안에서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걸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진정으로 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면요, 전에 생각이 안 들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을 말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창의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보고 그게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거에 대답을 하면 돼요. 지금 저는 예시를 복싱, 골프, 테니스, 소방차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닌 걸로만 예시를 들었는데요. 사람한테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핥기식 만남만 하지 말고 진실로 사람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언젠가부터 분류만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얘는 내 초등학교 친구 홍길동이랑 비슷하네. 아, 얘는 내 군대 그 개같은 선임이랑 똑같아. 아, 이 관상 내가 봤는데 똑같네. 진짜 진상이다. 관상은 사이언스다. 사실은 제가 색안경을 그득그득하게 끼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투영과 왜곡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삶, 그게 이제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볼 때도, TV를 볼 때도, 유튜브를 볼 때도 저 자신을 투영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진정으로 보세요. 다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모든 문이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일까? 제가 이 4장을 읽고 학교를 지나가다 분수를 봤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힘으로 물을 쏘아 올릴 텐데 물이 계속 위아래로 요동을 치면서 막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 처음 봤어. 계속 똑같은 힘으로 물을 쏠 텐데 왜 물이 여기서 터질 때가 있고 여기서 터질 때가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죠. 분수는 뭐 그렇게 봐도 돼요.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분류만 합니다. 아, 얘 내 뭘 보고 접근했네. 아, 얘 나랑 그냥 과제하려고 접근했네. 얘 나 또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했네. 아, 얘 누구랑 똑같네. 질린다. 사람 다 똑같다. 지친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다르고요. 100만 명이 살아있으면 100만 명이 다 달라요. 나이 좀 찼다고 이제 사람 보는 눈 생겼다고 사람 다 왜곡시켜서 보고 난 사람 이제 다 알아, 그런 식으로 살면요, 삶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내가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생각을 내일 또 하면요, 그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서 말했죠. 삶은 뭡니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게 삶인데 맨날 똑같은 창의적이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삶입니까?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삶을 살면서 죽어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제가 제 삶을 사랑하겠습니까? 창의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려면 진정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창의적 자세의 전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진정으로 보고 이 진정으로 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감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푸아엔카레라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했는데요, 과학의 천재성은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냐,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냐가 아니라 놀라는 능력이 천재성이래요. 내가 물리 법칙을, 수식을 말도 안 되게 빨리 계산하고 물리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빠르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천재성은요, 보고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이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놀라는 사람이 천재고요, 천재가 성공합니다. 모든 분야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 맛이 이렇게 변한다고? 이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감탄하는 사람은요, 이걸 보고 감탄을 하는 사람은 이걸 진정으로 봤다는 뜻이고
진정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선은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이 나는 건가?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조금 더 시큼한가? 한번 이번에 다시마로 숙성해볼까? 겉면을 토치로 구워볼까? 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맛이 나네. 감탄하니까 이 사람은 스시 장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주식이 이런 규칙이 있으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네, 감탄하는 사람은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탄해라, 창의적이어라, 진정으로 보고 대답해라, 천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창의적이려면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바쁜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바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쁜가? 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분주하지만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약간 찔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진짜 분주할까요? 아니, 우리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걸까요?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고, 의미 없는 술자리를 나가고, 의미 없는 공부를 하고, 의미 없는 것들을 하면서 나 자신을 일부러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기 싫으니까. 생각하기 귀찮으면 내가 나를 그냥 분주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헬스장을 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난 그냥 일을 해. 사실 이거는 도피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려는 능력을 포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사물을 진정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 노트를 진정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걸 보고 생각해야 대답이 나오는데, 생각하는 게 싫어서 내가 나를 분주하게 만든다? 내가 날 가짜 분주하게 만든다? 그러면 창의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핸드폰으로 그 시간을 채워놓고, 음악으로 채워놓고, SNS로 채워놓고, 불필요한 일로 채워넣어서 내 생각을 막는 일은요, 내 자아와 내 사고를 억제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독창적이어야 돼요. 창의적인 사람은 독창적인 사람이거든요. 독창적인 거는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말하는 걸 따라 말하는 건 독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힙합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힙합 음악을 내가 진짜 진정으로 들으면 이 안에서 뭔가 생각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을 말하거나 글로 적으면 돼요. 생각하거나. 근데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내가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 힙합 음악의 댓글을 보고 그냥 그걸 따라 말하는 사람은요, 내가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카세트 플레이어, CD가 성시경 노래를 똑같이 부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보고 CD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시경이 노래를 잘하는데 CD가 그냥 그걸 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는 건 계속 말했죠, 내가 진정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이 평가하는 대로만 느끼지 마세요. 내가 술자리를 갔어, 파티를 갔어, 모두가 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즐겁다, 너무 좋다, 웃고 있어요. 뭔가 나는 허무함을 느끼고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모두가 다 즐겁다니까 나 술자리 즐거웠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분위기를 곱창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 술자리에서 나 이 술자리 재미없어 는 안 되죠. 그건 아주 매너가 없는 행위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싫다 해도 내가 그게 좋으면 좋은 거야. 내 생각을 해야 돼요. 타인의 생각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러면 타인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까? 타인은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No, 그거 아니에요. 타인과의 관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남을 만나야 내 특별한 게 뭔지 알 수 있거든. 이거는 나만 느끼는 거구나, 되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만 느끼는 거구나를 알려면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독창적인 사람이 돼야지, 나만의 생각을 해야지 라고 타인을 안 만나는, 타인과 관계를 안 맺는 그런 삶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타인과 관계를 맺되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지키고 진정으로 보고 생각하고 나만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얘기 두 가지인데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갈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상식이 있어요. 내 상식이 있겠죠. 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저는 사고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 사는 게 예외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항상 예외는 발생해요. 내 상식 밖의 일들은 발생한다고요. 그때 내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상식을 깨고 그 일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시부터 들면요,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누군가 말을 합니다. 야, 1 더하기 1은 1 아니야? 갈등 상황이 생겼어요. 내 생각이랑 네 생각이 달라. 하지만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 로 넘기지 말고 진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있을까? 아,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합치면 큰 물 한 방울이 되는구나. 물 한 컵에 물 한 컵을 부으면 이것도 물 한 컵이네? 아, 물론 한 컵이 꽉 안 찼을 때. 아, 이럴 때는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럼 1 더하기 1은 2만 가능했던 내 세상이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구나로 세상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갈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상식과 내 세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 더하기 1 장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자녀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때, 나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무시하고 덮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지 알아서 살게 냅둬 하지 말고 왜 저런 선택과 왜 저런 삶을 살까?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내 세계가 넓어진다. 그것은 결국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 2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를 것이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또 다를 것이다. 나는 늘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내 상식을 깨부수면서 내 세계를 넓히고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겠다. 나는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라는 건 인생의 어떤 단계도 최종 단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사람 어느 정도 많이 만났어. 만날 만큼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 더 이상 만날 필요 없어. 나 스포츠 해볼 만큼 했어. 나 테니스 쳐볼 만큼 쳤어. 더 이상 성장 못해. 개소리 스탑. 최종 단계로 보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안전, 평안함, 편안함을 버리겠다. 내가 이걸 버리고도 또다시 나를 만들 수 있겠다는 용기와 믿음. 그래서 항상 지금 사고와 내 지금 상식을 깨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용기, 믿음. 항상 모든 걸 볼 때 새롭게 보는 것처럼 모든 사물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볼 때 편견 없이, 내 예전의 편견 없이 정말 새롭게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걸 봤으니까 그게 내 마음 안에 주는 소용돌이, 나에게 주는 뭔가 새로운 것,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결론이 나왔다, 새로운 생각이 나왔다, 생각하세요. 말로 하고 글로 쓰세요. 그럼 더 좋죠. 그러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늘 성장하겠다. 어제의 나에서 만족하지 않겠다. 내 상식과 내 세계를 계속 넓히겠다. 내가 계속 넓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창의성을 가지고 독창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삶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지루해진다라고 에리 프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1, 2, 3, 4장까지 해서 1부가 끝났고요. 2부 5, 6, 7, 8, 9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